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오후 8시 45분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이 망신을 당한 날인 듯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정치기관이 되어가지고 안보정보까지 왜곡해서 국회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정권을 잡고 있고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언론기관이 국정원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비판 없이 전달하고 하면은 통할 줄 알지만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더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것을 관찰하는 부서가 한국만 있습니까? 미국은 안 합니까? 미국의 전문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미국 전문가를 속이지 못하면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우물한 개구리 또는 골목대장이 하는 수법이 통할 줄 알고 이런 엉터리 정보 분석을 했다가 유명한 미국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씨로부터 크레이지란 욕을 먹었습니다. 크레이지, 약간 돌았다는 거죠. 정보기관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더구나 좋은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노동당, 북한군 쪽으로 돌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아일보에 의하면은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놓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이 맞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당국이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며 평가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는 냉정한 분석과 함께 더 강도 높은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동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분석 결과 북한 발사체의 실제 비행거리는 220km, 사정거리는 450km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을 사정권에 둔 매우 위협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딱 단정을 했습니다. 그는 인공위성이 찍은 연기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위성사진을 CNN에 공개하면서 이런 정황들은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한 전문가입니다. 루이스 국장은 지대지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할 수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소련의 미사일 FF-18도 지대지였다면서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설명은 비상식적, 크레이지, 돌았다. 동아일보는 비상식적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돌았다는 거죠. 미쳤다는 거죠. 크레이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 발의 미사일과 여러 발의 로켓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왜 발사를 했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실험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외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평택 기지에도 도달하는 미사일 발사로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등 세 가지 목적으로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빗 쉬멀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선임연구원과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의 조슈아 플락 수석 연구원도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도장치의 여부, 발사대의 형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미사일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강경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크레이지란 말을 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었어요. 이분이 수년 전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 제목이
임무, 듀티였습니다. 200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화를 나눠보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적이고 약간 정신이 나갔다. A little bit craz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론 내렸다고 썼습니다. 반미적일 뿐만 아니라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왜 게이츠가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노 전 대통령이 아시아의 최대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더랍니다. 국방장관 앞에서. 그러니까 크레이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시 정부 때 국무장관 그리고 안보부 장관을 지낸 곤돌리사 라이스도 회고록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행태를 평하면서 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자. 그리고 예측 불능이다. unpredictable.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혹평을 했습니다. 혹평. 반면 라이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라이스가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호평을 했느냐 하면은 국제 외교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적의 동맹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신한테 마치 강연하듯이 하더라는 겁니다. 곤돌리사 라이스도 유명한 학자 출신인데 학자 앞에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해에는 거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집약한 사건이 있었다. erratic nature라고 그랬습니다. 변덕스러운 성격. 이 미국인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erratic nature를 갖고 있다.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 주먹이 날아올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부시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서 아주 불편한 장면을 소개한 다음에 평한 말이 바로 unpredictable behavior. 노무현 대통령은 예측 불능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계속 북한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퉁명스럽게 북한이 핵 폐기한 다음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라이스는 국무장관으로 처음 2년간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통역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말이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잘 설명을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받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그 정책에 무조건 추종하고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가 미국 사람들 눈에는 크레이지하게 비친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크레이지하게 비친다. 국정원이 이야기하기를 발사체는 잘 모르겠다. 그게 발사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또 아는 체를 해요. 그게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용인 것 같다. 아니 세상에 무기가 공격용 있고 방어용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럼 강도가 든 칼도 요리용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어떻게 200km, 400km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만 딱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게 서울로 날아오는데 그걸 연습 삼아 쏜 것을 이걸 방어용이라고 하느냐. 이게 도발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 백마리 말보다는 미국의 최고 전문가가 크레이지하다. 크레이지. 지대지 미사일이기 때문에 방어용이다.
참 크레이지하다는 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레이지하다. 참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국정원이 실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듣고 있겠습니까? 국정원의 대북 정보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마 3일 전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그 재원이나 그 족보를 환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그런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하니까 약간 돌았다는 욕을 감수하면서 엉터리 보고를 지금 국회를 통해서 국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완전히 혹평을 받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직원으로서 음지에서 간첩을 잡고 북한의 공작을 좌절시키고 하는 데서 목숨도 잃고 고생을 한 국정원, 안기부, 정보부, 이 음지의 전사들, 음지의 반공 전사들의 침을 뱉는 행동을 지금 이 국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